전복 어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은 항상 가까이 둬야 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작품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네. 좀 표지가 굉장히 색깔이 아주 파스텔 톤으로 예쁩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은 공숙자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행주의 노래를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 PD님 의상하고 네. 우리 시집의 표지가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정말 같아요. 그러네요. 네, 행주의 노래 오늘 감상하게 될 텐데요. 또 이렇게 깔맞춤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공숙자 시인님, 작가님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공숙자 시인은 남원 출생이시고요. 네. 전북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1985년에 네. 월간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하셨거든요. 네. 수필로 등단하신 후에 수필집도 그늘을 날지 않은 새, 네. 마음밭 갈무리 네. 이러한 수필집들을 내셔서 정말 좋은 수필을 쓰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 불과 얼마 안 됐죠. 네네. 네, 표현에서 네. 시로 등단하셨습니다. 네, 또 표현에서 시로 등단하셨군요. 네. 2021년에 표현에서 시로 등단하시고 그리고 2022년에 알고도 모르고도라는 시집을 내셨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행주의 노래라는 또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수필 등단하셔서 정말 모범적인 글쓰기의 규범을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벌써 시집을 2권을 내셨군요. 상도 많이 받으셨죠? 네. 전북 수필문학상, 그리고 전북 여류문학상, 전북문학상, 전북예청 하림예술상 수상했고요. 올해 작년이죠. 여산문화상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 여류문학회장도 하셨고, 전북 수필문학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대표 에세이라고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전국 모임이. 전국 대표 에세이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네요. 네.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전북 여류문학회장도 지내셨다고 했는데 사실 전북 여류문학회 초기 멤버로 또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전북 여류문학회가 창립이 돼요. 그래서 전북의 당시에는 등단한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등단한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여류문학회가 창립이 되고 초대 회장으로 김순영 수필가 작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순영 수필가님이 초대 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시집을 소개하게 되는 우리 공숙자 시인이 두 번째 제2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0년대 당시만 해도 등단 절차도 어려웠고 그렇죠. 까다롭고 또 그러다 보니 여성 문인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만의 또 공부나 또 교류를 위해서 여성문학회, 여류문학회를 구성을 하셨군요. 당시에는 여성 문인이냐 여류문인이냐 여성이냐 여류냐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쓰는 시에서는 꼭 김치 냄새가 나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하고 상당히 그런
그런 이슈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시기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문학적 지표를 열어오신 그런 노고 네.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등단을 하셨고요. 시로 등단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1년에 알고도 모르고도. 근데 이런 그 시집의 제목을 이렇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공숙자 작가님의 그 어떤 정서를 담는다면 알고도 모르고도 이런 좀 네. 운율이 좀 섞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행주의 노래를 출간하셨는데 네, 네. 그 행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주가 맞나요? 네, 바로 그 평소에 네.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입니다. 네, 네. 요즘은 뭐 일회용 행주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네. 뭐 행주 아주 예뻤던 행주가 걸레가 되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 네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행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셨더라고요. 네, 또 어떤 성찰이 담겨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되짚어 보니까 이 색깔이 그야말로 그 흔히 요즘 사용하는 그런 행주를 연상케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분홍도 그렇고 네. 노랑도 그렇고. 근데 색깔이 이렇게 네네. 예뻤군요. 네, 행주의 노래 감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작가의 말부터 들어보죠. 네, 그 공숙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시집을 낼 때도 두려움이 앞섰는데 그런 심정이 이번 시집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 시집은 특별히 나에 관해서 네. 그리고 가족에 관해서 친구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네. 나름의 사려와 관심 그리고 고뇌와 애정을 다룬 내용들이다. 라고 합니다. 네, 네. 어떤 작품들이 담겨 있을까요? 작가의 작품 속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집에 이렇게 이름이 되었던 행주의 노래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22쪽에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주의 노래 공숙자. 나 행주는 처음 시집을 올 땐 참 고운 색상을 자랑했네. 너무너무 고운 색상. 식탁 위의 빨주, 노초 경합하기 딱 좋았네. 누구라도 주방에만 들면 나부터 찾았네. 나를 바라보면서 가가대소, 담소, 미소, 미소 짓고 싱글벙글 배시시 웃는 사람들. 한결같은 그 사랑 나 세상에 참 부러울 게 더 없었네. 세월을 막아낼 장사 어디 있던가. 이제 촘촘하게 빼고 가던 그 직조 오로리 성깃성깃해지고 그리 토실토실 보드랍던 살결 다 늘어져서 볼품이 없어졌네. 끝내 이 세상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직분이 허여된다면 내 목숨 마지막 소용 걸레였으면 하네. 세상의 밑바닥 어디라 가리지 않고 후미진 구석구석에 먼지 훔쳐내고 말짱하게 닦는다면 그 안이 갸륵갸라 그 포부 한껏 당차다네. 네. 여기에 그 3년에 보면 미소 짓고 네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작은 웃음, 네. 조용히 웃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소 한자를 옆에 넣어주었어요. 이것은 네. 이 미자는
뭐 아첨할미 또는 아하. 예쁠미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때의 미소는 그 아양을 떨면서 곱게 웃는 네네. 그런 미소입니다. 네네. 굉장히 우리말을 네. 아주 적절하게 네. 좀 배치가 잘 돼 있죠. 맞아요. 우리 네. 국어교사를 오랫동안 그러시죠. 활동하셨고 네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필가로서 워낙 탄탄한 네네. 그런 그 글을 늘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숙자 선생님은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아요. 아, 글을 네. 읽을 때마다 느낌이요. 네. 참 적절한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시 중에 성깃성깃해지고 그런 그러니까 표현도 이제 좋고요. 올해 행주 새 행주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네. 그 올들 오롤이 성깃성깃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직조가 약간 그 촘촘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간격이 좀 나 있는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그럼요. 되죠. 네. 네. 느즈러져라는 그 표현도 참 좋았습니다. 네, 시적으로 느즈러져. 굉장히 시어로서 네네.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행주를 생각하면 처음에 그야말로 되게 예전에 광목이나 네, 또 그렇죠. 네, 옥양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무튼 수면 타월지라든가 그래서 조금 정성이 들어가면 그 옆에를 그야말로 이렇게 오를 다 쳐주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롤이 성깃성깃해진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네. 네. 근데 이 공숙자 시인께서는 이제 마지막 소용 걸레였으면 하는 그 부분이 마음이 되게 네. 아팠어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행주 깔끔하고 정말 예쁘던 행주가 이렇게 네. 성깃성깃해지고 좀 낡고 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걸레처럼 네. 좀 더러운 곳도 닦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폐기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순순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이 좀 생각이 들고 네, 네. 제 목숨을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다 하는 네. 쓰임을 다하는 그러한 행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삶이라고 할까 네. 여정이라고 네, 할까 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인간의 그 삶과도 서로 네. 연관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네.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그 깊은 성찰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시는 시대로 네, 그대로 네, 모시고요. 네, 그 행주에 대해서 느끼는 감상이 있다면, 네. 행주는 행주로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 그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밥상을 닦아주던 그 행주에서 네. 갑자기 신분이 격화돼서 좀 해졌다고 걸레로 용도가 변경되는 거는 제 스스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도 우리 선생님의 그 마음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관조의 느낌도 받았지만 네. 그냥 저는 그래도 나는 행주로서 고이 모셔서 그 행주가 행주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그 허균의 그 산문을 한 편 읽었었는데 거기에 네. 보면 통곡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예전에 그 중국에서 네. 그 이게 하얗던 천이 네. 약간 오래 세월이 지나면 누릿누릿해지잖아요. 네. 그 흰색일수록 색상이 좀 쉽게 변하죠. 네. 근데 그걸 보고 통곡한 아. 이야기가 어느 한 구절에 있더라고요. 네. 뭐라 그럴까 그 변해가는 것에 대한 절절함 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문득 생각나네요. 네,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행주의 노래에 참 뭉클하게 또 감상을 해봅니다. 예, 공숙자 선생님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시에서 화려한 수사를 부리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시가 어쩌면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시어를 난삽하게 함부로 부리지 않고 끝까지 받들며 동행하려고 한다. 네네. 네, 이렇게. 받든다는 네, 표현. 받들며 동행하고자 네.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저 겸손하시기까지 합니다. 네, 행주의 노래는 두고두고 많은 분들과 그 얘기를 나누어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화제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시 한 편 또 건너가 보죠. 네. 정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거든요. 네. 네, 우리 김 PD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정인, 공숙자. 가까이 있어도 멀리에 있어도 언제나 한결로 곁에 있어주는 풀꽃 같은 그 사람. 멀리에서도 가까이에서도 언제나 한결로 마음 다해 애둘러주는 달무리 같은 그 사람. 네. 보통 정인 그러면 정을 통한 어떤 남녀 간에 보통 정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사전적으로 보니까 마음을 통하는 친한 친구도 정인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정인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두루두루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그 친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풀꽃이라든가 달무리 같은 비유에서는 사실 좀 특정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 우리 공숙자 선생님의 또 가까이 계시는 그런 풀꽃 같고 달무리 같은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기로 해서 또 남편분을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시였습니다. 네. 정인하고 좀 연결되어서 중간 부분에 보면 해우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해후, 공숙자. 오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전화 한 통화 문득 어쩐지 세상 사는 동안 다시 못 만나지 싶은 사람들 전화 한 통화 문득. 짧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뭐 자주 만난다. 언젠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요새 자주 만난다 그러면 2, 3년에 한 번만 만나도 자주 만난다고. 그런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2, 3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할 정도라니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 우리 사람들, 뭐 지인들 그런 관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득 이 작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뭐 과거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참 서로 통화한 지도 오래되었구나. 이런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음이 좀 걸리네요. 어쩐지 세상 사는 동안 다시 못 만나지 싶은 사람들 이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일이 좀 이제 흔한 세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래요. 한때는 아주 가깝고 뭐 자주 왕래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헤어진 후에 정말 잊혀져 버린 것처럼
어쩌면 평생 못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네. 예, 그런 그럼,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네. 생각나는 분 있으면 꼭 전화하시고. 전화 한 통화. 네, 전화하시고 꼭 약속 정해서 해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한 편 더 또 감상해 보지요. 그 97쪽에 보면 네. 알고도 모르고도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알고도 모르고도가 그 공숙자의 시인이 네. 첫 번째 첫 시집 제목이 네네. 알고도 모르고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또 눈이 갔습니다. 네. 알고도 모르고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공숙자. 알고도 그 일 하려 매매 살피면 모르는 것 하고 많아. 알고도 그 일 계속 안 하면 끝내 모르는 일 되고, 모르고도 그 일 하려 매매 살피면 알아채는 것 하고 많아. 모르고도 그 일 계속하면 끝내 아는 일 되고. 여기에서 매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매양매 한자로인데 네. 이게 어떤 일 할 때마다 뭐 그때마다 이런 거잖아요. 알고도 아니, 이 시는 명언에 수록돼야 할 시 같습니다. 잠언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이 공숙자 선생님의 평소 화법을 생각하면 사실은 무심한 듯하면서 이렇게 선문답처럼 툭 던지는 네. 그런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생각하게 하고 되짚게 하고 사유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정말 선문답 같은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시도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깊은 어떤 교훈이 담겨진 시면서도 시적 그 어감이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이 시를 읽다 보니까 네. 공숙자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 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왔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알고도 모르고도라는 네. 그 첫 번째 시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집에 보면 나의 잠언들이라는 시로 해가지고 네.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의 네. 그 이제 잠언을 소개하면서 네. 마지막 연에 알고도 모자랐고 모르고도 넘쳤네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좀 짐작할 수 있는 네, 네. 또 상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에 행주의 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 시를 읽다가 보니까 네. 그 일시집에 재미있는 일이라는 시가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날마다 시장에 들러. 네. 이게 시장에 가서 네. 소금 같은 씨도 사고, 아하. 고춧가루 같은 씨도 사고, 청상 같은 씨도 사고, 사막 같은 씨도 사고. 때로 싸네 비싸네 시시비비도 가리며 산다. 네. 예. 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걸 또 시에 녹이니까 또 새롭고 그죠. 새로운 미학이 네. 담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를 한 편을 읽지만 네. 읽고 나면 또 생각하게 되고 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에 어떤 즐거움 이렇게 뭐 위트, 유쾌함 네. 이러한 것들까지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촌철살인의 유쾌하지만 깊이 있는 울림.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깊은 사유와 참신한 미학을 선보인 공숙자
작가님의 행주의 노래 감상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또 시간이 금방 또 이렇게 지납니다. 이 공숙자 시인의 행주의 노래 오늘 감상했는데 네.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도 시 한 편으로 네.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공숙자 시인의 다 몰라라는 시가 78쪽에 네. 소개되고 있는데 만났을 때 만남인 줄도 헤어졌을 때 헤어짐인 줄도 다 몰라. 언제까지가 만남이고 언제까지가 헤어짐인지도 다 몰라. 한 생의 노을력이 즈음도 만남이고 헤어짐을 다 모르고 지내 라는 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수필가로서 정말 튼실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시인으로서는 또 삶을 성찰하는 깊이 있는 글을 쓰면서 시적 완성도도 높은 그런 편편이 담겨 있습니다. 공숙자 제2시집 행주의 노래 오늘 감상해봤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오늘은 또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행주의 노래 또 기회가 되시면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하는 시간 공숙자 시집 행주의 노래 감상해봤어요. 함께해 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